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드앤 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스마트 공장 등 제조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4차 산업혁명 연구소의 한석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제는 AI 시대 인간의 전략적 진화, 슈퍼 휴먼으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한석희 소장님은 이론과 실무를 겸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서 100여 곳이 넘는 기업과 여러 대학 등에서 강연, 강의, 또 세미나, 워크숍 등도 진행하시고 다양한 저서도 또 내고 계십니다. 저희 캐드앤 그래픽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CNGTV도 또 활동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소장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박수를 치면서, 왜냐하면 저만 이제, 예, 이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네, 와우, 제가 지금 그 아시는 분들이 막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데 재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일이 다 인사는 못 드리지만, 아무튼지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 우리 인간이 이제 전략적으로 진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참고로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이 잘 공유된다고 믿으면 될까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슈퍼 휴먼으로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로 뭐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있었지만 제가 뭐 살짝 뭐 이제 거듭난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진화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건지 또는 실제 이런 말들이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 또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증폭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게 핵심 메시지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 CNG TV라든가 뭐 캐덴 그래픽스에서 하는 활동에서 제가 인사를 많이 드린 적은 있지만 또 처음 저를 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차 산업혁명연구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내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어떤 뭐랄까 강의라든가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왔거나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제조 현장이라든가 기업 현장에서 실제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구체적인 일들을 가지고 자문해드리거나 논의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뭐 협회라든가 단체들이 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의 그 어떤 커리어를 조금 구분해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저의 커리어가 1.0 시대, 2.0 시대, 그리고 3.0 시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활동했었던 1.0 시대는 2000년 정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는 대체로 아날로그 기술이라든가 환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소위 2000년부터 얼마 전인 2025년까지는 주로 뭐 디지털이라든가 디지털 제조, 디지털 뭐 매니팩처링, 디지털 팩토리, 또 스마트 팩토리, 또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뭐 ESG 등 이와 같이 주로 디지털 기술이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활동했어요. 이름하여 2.0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저와 같은 이제 2.0 시대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저는 이제 또 저의 커리어상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저도 재미있고 세상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AI가 등장하는 시대에 새로운 이제 모색을 하게 됐고 저한테는 이제 스스로 3.0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는 커리어 3.0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AI 시대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슈퍼 휴먼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커리어 활동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아날로그 세상에서도 한때 활약을 했었고 또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간도 보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또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는 이제 AI가 중심이 된 어떠한 그러한 배경에서 슈퍼 휴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뭐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10여 권의 정도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책들을 쓰면서 세상과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더 잘 소통을 할까 하는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이런 이어가는 이야기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책으로 등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실은 저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전화만 봐도 이제 대충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조금 그 주니어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또 상당 부분이 약간 그 시니어 쪽에 속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정말 20대 또 30대, 40대, 50대, 60대 뭐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양한 그 세대가 사실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세대가 우리가 공통으로 받고 있는 질문이 사실은 나는 계속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들은 사실은 이제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뭐 키워드로 설명하자면은 경제적인 불안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기술의 변화가 빠른 거에서 오는 불안도 있고요. 또는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활동하는 거에서 오는 어떤 실존적인 이러한 것에 대한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본질적인 질문은 늘 나는 계속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에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대체 공포라든가 정체성 혼란 또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과연 나는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또 우리 삶을 전체를 좀 흔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 이제 불안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게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불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꾸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100세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연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공백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은퇴를 해도 또 뭘 하면서 뭐 지낼까? 실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이 있고 이게 사실은 뭐 뒤에서 말씀드린 실존적 불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직함과 명함이 사라진 상황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야지 이제 이렇게 시간들이
의미 있게 지날까 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AI로 말해지는 아주 빠른 기술들이 몰고 오는 어떤 기술의 변화,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변화, 이런 것에서 오는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 순간에도 수많은 뭐 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자, 이것을 진짜 한번 대담하게 도전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즉, 불안하죠. 그렇죠? 사실 너나 빨리 변화하고 또 불확실성들이 크게 존재하고 있어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그 불확실이나 불안은 어떤 또 전환의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불안을 넘어서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 도전한 이야기들을 저는 일부 좀 해보고 있는데 또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시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스포휴먼은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은 실리콘밸리에서 그 스위트라는 그 기업을 창업한 이주환 대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게 2025년 이제 9월에 그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의 한 500쪽 쪽에 이 이주환 대표가 이 슈퍼휴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재해석하고 재정의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에게 슈퍼 휴먼이란 AI를 활용하고 응용해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역량을 증폭한다. 예, 그 증폭해가지고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성과나 가치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고 정의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와 같은 개념의 슈퍼 휴먼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거나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더 넘어가 볼게요. 이런 슈퍼 휴먼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몇 가지 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을 AI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넘어서 저는 AI를 응용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그런 시도, 그러니까 응용과 사용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를 진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가, 또 AI를 그냥 뭐 도구가 아니라 나의 협업 파트너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의 진면목, 저의 인사이트, 저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해서 이제 세상과 나눌 때 전혀 다른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자신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40년간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감성적인 판단력이라든가 업계에서 쌓은 뭐 이런 인맥 이런 것들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원석과 같은 어떤 핵심 내용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인 AI를 도구가 아닌 저의 어떤 파트너, 또 팀원,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것들을 맡기는 파트너, 또 분석 같은 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파트너, 이렇게 해서
저의 전략과 감성을 집중하는 시간에 이 친구들은 반복적인 일들을 처리해주고 분석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 조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일들을 이제 저의 관점에서 또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조금 더 에디드 밸류를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차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슈퍼 휴먼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해볼 만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실제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14가지를 가져왔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사례 6가지를 준비해서 총 20가지의 사례를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실은 이 모든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AI들이 어떻게 쓰였다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어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의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컷 만화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와 관련된 뭐 이렇게 SNS 같은 데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가끔 올리는 이 네컷 만화를 보셨을 텐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네컷 만화를 챗GPT, 오픈 AI의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지가 꽤 오래됐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차별된 네컷 만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면 가치가 조금 상실되죠. 손실되죠. 그러나 나만의 있다, 나만의 것이 뭔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차별화 요인도 될 수 있죠. 실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한글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영문으로도 이렇게 뭐 거기에 그 글도 쓸 수 있고 그런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실은 생성 AI를 잘 다독거려야지 제가 의도한 것처럼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AI 자체가 발전하면서 저의 좀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있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있다. 또는 현재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했을 때, 물론 글로 표현해도 되지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4개 만화 같은 형태로, 물론 6개, 또 2개,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서 세상과 공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전에 AI를 알기 전에는 도저히 또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제 고유 이미지가 있어요. 뭐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도 있고, 다른 훌륭한 화가께서 그려주신 저의 커리커처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커리커처 이미지를 이제 생성형 AI를 잘 써서,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미드전 이런 걸 써서 이렇게 제가 의미 있는 저만의 어떤 캐릭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제가 2025년 중반 때 만들었던 네컷 만화, 또 후반에 만든 네컷 만화, 그리고 최근 2022년 2월에 제가 미국 스탠포드에 갔을 때 만든 만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가 좀 세련돼지죠. 막 컬러풀해지고 굉장히 화려해져요. 저의 스킬도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AI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 빨리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절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 가요제에서도 뭐 대상도 받고 또 외부에 있는 가요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막 참여한 적이 있고 신촌을 정말 헤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음악 생활 활동 이런 것들을 점점 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종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작곡도 하고 싶고 또 뭐 음악 활동도 하고 싶고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생각뿐이었는데 그것들을 바꿔주는 환경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작곡가 한석희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수노 또 송어 그리고 탑 메디 또 무레카 아이바 사운드 드로 또 제미나이에서도 이런 음악
기업가 음악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이제 80년대 때 부르던 노래 중에 이제 닐 영의 Heart of Gold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노래를 알고 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노래로 많이 참고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작곡한 노래를 한번 살짝만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Been down this road, feeling tired and old, looking for a hand to hold, a heart of solid gold. Yeah, love to keep me warm, shelter from the coming storm, a heart of solid gold. 여러분, 노래 제목은 Heart of Solid Gold입니다. 기가 막히죠? 쓰리핑거로 기타와 하모니카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닐 영, 캐나디안 가수인 닐 영의 스타일로 만든 곡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가 팩트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립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얻게 되는 여러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뉴스레터를 저희 연구소 이름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분석하고 또 요약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레터로 보내는 일들이 간단치 않죠. 그 실제 저희 조직에 있는 어떤 이제 친구한테 이거를 한번 같이 하자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하나 더 뽑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람 뽑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했죠. 차일 피일 미터 못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이런 일들이 혼자 해도 될 만큼 생산성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좀 원하는 분들한테 원하는 내용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AI는 혼자서도 거대한 미디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꿈을 현실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컨텐츠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다 실제 사례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제로 한번 시연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또 생각이 꿈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스마트 통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DX 전문가, 뭐 ESG 전문가, 뭐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 가서 활동할 때 활동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죠?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과연 어떠한 해결 방안이나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문 활동의 핵심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결과적으로 소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이라는 거는 뭐 구두라든가 뭐 간단한 발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또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와우.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AI 시대의 변화들은 저의 이런 활동들을 3배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식만 올려주면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주기도 하고 원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분석해주기도 하고 저는 카피 페이스트만 해주고 사실은 전자동으로 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것을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AI와 협업을 통해서 하면 이전에 했던 것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 뭐죠? 제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자문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좀 힘들다, 막 이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솔직히 저는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들도 해드리거나, 자문해드리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은 이 AI를 통해서 전혀 다른 수준의 생산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캐딩 그래픽스에도 이제 컬럼도 쓰고 뭐 여러 매체에다가 컬럼도 쓰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컬럼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컬럼 쓰는 일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실은 이 AI라는 도움을 받기 이전에는 컬럼을 쓰려고 그러면 먼저 그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 그 주제에 따른 저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컬럼 쓴다는 것은 정말 그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보통 컬럼을 쓰면 초안을 쓰고 몇 번을 다시 고쳐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컬럼 하나 나갈 때 적어도 100번 이상 읽어보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내보냈는데 꼭 오탈자가 있어요. 환장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적어도 오탈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글들이 제가 쓰는 글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요? 흐름들이 굉장히 더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주저하던 주제들도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생기고 있고요. 글을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글을 AI가 다 쓰게 하진 않아요. 80%를 AI가 쓰게 합니다. 나머지 20은 저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완성도가 높은 이제 컬럼을 내보내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제가 결심만 하면 월 20편도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전에는 한 두세 편 쓰면은 정말 충분했던 거죠. 근데 또 벅차고. 근데 사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더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컬럼을 쓸 수 있고요. 저는 챗GPT에 아예 MyGPT라고 하는 컬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예, 이놈을 제가 컬럼 쓸 때 그냥 아주 편리하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주제 선정이 되면 주제 선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AI한테 시키고 초안을 만들게 하고 그 초안에서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듬어서 완성도 높은 컬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얘기는 다섯 번째 얘기가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컬럼은 짧은 시간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책을 쓰는 일은 좀 장기간 동안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 책을 한 10권 썼다 그랬잖아요. 사실 책 한 권 쓸 때마다 머리가 엄청나게 빠져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안 쓰려고 그래요. 책을 안 쓰려고 해요. 그래도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요거 이런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책은 컬럼과 달리 정말 방대한 자료조사와 원고 작성이 필요하고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획부터 스토리라인, 또 목차, 초안 작성, 또 원고 완성, 뭐 이런 거까지 정말 어려워요. 그다음에 출처 관리, 윤문 교정 정말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에 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실제 나중에 책으로 만든 이런 일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4배 정도 저는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서 AI와 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들도 많이 있어요. 뭐 사파를 그린다라든가 표지 이미지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 또 그 안에 들어간 도표를 그려야 된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 한 권을 쓰는데 1년이 지나던 시대는 저는 감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4분의 1의 시간이면 책을 하나 쓰고 출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조심스러워요. 책을 쓰되 실제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거는 제가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요. 실은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어요. 네. 자, 책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그 사례를 또 나누고 싶은데요. 세미나나 여러분들이 가시면 많은 자료를 주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현장에서 뭐 사진도 찍어오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 그거 제대로 쓰시나요? 네. 자료 같은 거 받아와도 실제로는 쌓아놓고 별로 못 쓰죠. 저는 지금 이전에 대비해서
10% 정도의 노력만 들여서 세미나에서 수집해오는 또는 얻어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둘씩 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 속도가 대략 뭐 한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세미나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세미나 현장에 가면 녹음부터 해요. 녹음부터 하면은 이것이 전사가 되고요. 전사가 된 것들을 썸머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시키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찾아서 제가 쓰고 있는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넣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엄청난 지식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이런 일들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연하장, 초초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나 뭐 연말 때 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되면은 여러분들 막 뭐 연하장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드리고 이미지도 보내고 뭐 그러죠? 카카오톡 이런 데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남들이 만든 것들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쓰시거나 조금 편집해서 쓰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는 회사의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를 이제 대표 이미지로 써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상, 옛날처럼 뭐 종이로 손에다 쓰고 그러지 않는 이상, 이제는 조금 개성이 있고,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AI가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026년 설날을 맞으면서 저의 커리커처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세 가지 AI를 썼어요. 미드저니, 챗GPT, 그다음 제미나이 이 세 가지를 챗GPT가 아니죠. 캔바 프로를 써서 이제 세 가지 AI를 좀 조금씩 써가지고 만드는 저의 일종의 연화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이러면은 조금 남들과 다른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핵심은 좀 긴 시간, 뭐, 많은 노력 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주변과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가 LLM이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LLM 좋아. 근데 좋은데 야, 그거 뭐 내 정보 다 빼가고 내 걸로 가지고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답을 얻는 거는 좋긴 좋은데, so what?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 우리 회사만 또는 우리 조직만 심지어 나아가서는 나만의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도움 주는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은 한 1억을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다. 자,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에버노트를 참고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는 에버노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에버노트가 이제 비로소 소위 SLM, Small Language 모델에 해당하는 저만의 모델에서 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분석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동시에 하지는 않아요. 하나씩 노트 한 장씩을 해주는 것이 아직은 제 제약 조건인데요. 따라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나만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나만의 어떤 학습, 편집, 뭐 발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 데이터 보안이 되죠. 그리고 나만의 맞춤형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이제 결심만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적어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버노트는 제가 에버노트 뭐 홍보 대사라든가 영업사원 아닙니다. 뭐 불과 한 15만 원 정도 연회비 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제 마치 챗 GPT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듯이 여러분들의 자료 속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팩트입니다. 굉장하죠? 네. 다음 얘기는 아이고 10번째입니다. 강의 기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종종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강의하는 일은
강의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꽤 많이 걸립니다. 또 이전에 했던 일들을 좀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모든 강의를 똑같이 하지는 않고 늘 참가하시는 청중에 맞춰서 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새롭게 수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하지 않던 주제로 강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 이건 못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제가 웬만하면 그냥 그 제가 해드릴게요. 강의하겠습니다. 이래요. 왜 이게 가능해졌죠? 네. 저의 협업 파트너가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잘 알던 주제라든가 이러한 지식 경험 쪽의 이야기들은 훨씬 손쉽고 조금 생소한 쪽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이전과 같이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간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떠한 주제의 그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이론적으로는 제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한테 강의 주제에 대한 검토라든가 방향 설정, 또 청중의 특성에 맞도록 제가 스토리라인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슬라이드로 만드는 일.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하나의 AI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개의 AI를 이제 같이 쓰죠. 우리가 에이전트 AI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뭐 버튼만 눌러주면 쫙 될 것 같지만 그런 AI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중간에서 전문가로서 조금씩 이제 도와줘야지 협업 파트너로서 AI들이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라요. 10배 이상 빨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의 범위도 저는 한 3배 정도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됐고 어떤 주제든 또 어떤 청중이든 이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한번 강의 요청이 오면 답변 드리고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강의 스킬들이 있고 또 소통하는 능력들이 좀 있으시다면 누구나 이러한 강의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얘기는 좀 편한 얘기, 와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와인들 요즘은 많이 즐기시는 걸 제가 주변에서 보는데요. 저도 한 뭐 2, 30년 와인을 즐겼어요. 주로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와인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와인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와인은 너무 복잡해요. 종류도 너무 많고 정말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경험만 가지고 와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믈리에라고 하는 전문인들이 있죠. 실은 소믈리에 자체들도 그렇게 뭐랄까 좀 정교하게 또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이런 와인 선택할 때 어려움은 가성비예요. 제가 뭐 돈을 펑펑 쓰면서 아주 값비싼 와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실제로 좋은 와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문제는 좀 저렴한 비용을 내면서 정말 괜찮은 와인을 찾고 싶을 때입니다. 자, 이 일을 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오픈 AI의 챗GPT에 저만의 AI 그 선정 그 GPT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현장에서 와인을 선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고 이 와인이 물론 가격은 제가 알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매장 현장에서 가격을 보면서 와인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인이 제가 찾는 와인인지 또는 제가 함께 식사하는 것과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챗GPT 유료 사용자들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유료 사용자분들한테 제가 얼마든지 링크를 나눠드릴 수 있는데 와인의 품종, 빈티지, 뭐 산지, 뭐 풍미, 음식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뭐 궁합 이런 것들을 제가 순식간에 60초 안에 저는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와인 판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의 또 다른 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캐톨릭 신자인데요. 성지 순례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좀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지 순례 대상이 주로 이제 외국이죠. 유럽 뭐 이런 데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현지에서 느끼는 것들은 대단하지만 도대체 거기에 있는 건물과 거기에 있는 그림과 거기에 있는 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주변에 전문가가 있고 누가 안내자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은 굉장히 혼자 여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 AI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적어도 5배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심도 있는 그러한 이해를 경험을 했고, 정말 이러한 활동의 만족도가 100% 가까이 올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제 이러한 제가 만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이미 AI와 함께 그 땅의 역사와 뭐 거기에 있는 스토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진 찍어서 이제 챗GPT의 플랫폼에 올리면서 답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눈으로 읽는 방식으로 정보를 읽으면서 그 순례를 매우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3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한 3사례는 이제 2가지 더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논문 이런 것들이 좀 종종 이제 생겨요. 박사학위 할 때 정말 어려웠던 점이 논문 읽는 겁니다. 남의 논문을 엄청 읽어야 되죠. 적어도 100편 이상을 이제 읽어야지 어떤 이론적인 연구가 좀 되고, 그죠. 저도 이제 그럴듯한 제 이론을 이제 주장할 수 이제 있으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는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그거 분석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진짜 마찬가지 원리로 저는 논문만 분석해주는 플랫폼을 개인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를 올리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분석돼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한두 개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쉽게. 네. 네. 그 저는 한 수백 편의 논문을 쌓아놓고 언제든지 이제 검색도 하고 분석도 하고 편리하게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지식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박사학위 새로 받을 생각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없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분들, 기술 보고서를 많이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지금의 AI가 제공하는 환경은 정말 획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적어도 이전과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성과 있는 또 속도 있는 그런 생산성을 가지고 지식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자꾸 아주 에이징이죠. 노화가 되면서 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당뇨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인터넷을 보거나 뭐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뭐 하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즘은 제일 좋은 방법이 패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붙이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저의 그 당의 그 수준들이 이제 기록이 되죠. 문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려도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보고 분석해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시스템 상에서. 그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자료를 AI한테 제공하고 AI한테 분석을 시켰습니다. 와우, 엄청나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음식을 그러한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고 또 어떤 식사 방법을 썼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생활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대충 집어넣어줘도 AI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의미 있는 내용들로 이제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이 세상에 어떤 병원이나 어떤 의사도 저한테 맞도록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분석과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패치를 붙였는데요. 이 패치 결과를 또 한번 활용해서 저의 또 수준, 또 앞으로 제가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라든가 생활 활동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상담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물론 AI한테만 의존하시면 안 되겠죠. 의사 선생님하고도 같이 의논해야겠지만 여러분도 아주 일차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과연 슈퍼히어로입니까? 슈퍼히어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엄청나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런 사례들을 이런 기회에서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 선생님은 여러분 요즘 세무사님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어요. 왜 바빠지고 있죠? 상속세와 증여세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런 것들은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무 업무가 수작업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증여라든가 상속 같은 거는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예컨대 상속을 하는데 부동산이 있다.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은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지 이런 자료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공임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제가 아시는 이 길 선생님은 이러한 세무사가 해야 되는 세무사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분은 특별히 상속과 증여 쪽의 전문가인데 그 복잡한 일들을 정말 100분의 1의 시간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처리하는 일들을 AI를 통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수주를 하시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무사님의 이제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한다면 여러분 일들에서도 아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학원 강사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좀 낙심을 했죠. 왜냐하면 AI가 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AI한테 줘버리면 AI가 쫙 설명해 주죠.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은 AI가 잘하는 일과 AI가 못하는 일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이 어떤 수준의 강사가 되신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거는 뭐 오답에 대한 패턴 분석이라든가 또 개념 설명이라든가 맞춤 문제 이런 거 너무 잘하죠. 물론 문제풀이 설명 이런 것도 잘해주지만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지 학생이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하고 또 공부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떤 학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이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역할 분담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사례를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분의 사례는 이분은 사실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 같은 일들을 이제 홍보도 하고 뭐 이제 하는데 이런 홍보할 때 그 뉴스레터 같은 거 막 만들고 그랬는데 이 글쓰기가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와 같이 이런 AI를 통해서 글쓰기 뭐 이런 것들 기법들을 좀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제 뉴스레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본연의 그래픽 디자인 업무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됐고 많은 이 고객들을 확보하게 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약했던 디자이너가 콘텐츠 어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이렇게 거듭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인데 많은 이제 우리가 분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제 주변에도 저도 이제 그 자꾸 어디 가면은 그 어르신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아주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 저는 사실 어르신이라는 생각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어쨌든 때가 되면 또 뭐 은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이제 시간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죠. 근데 은퇴 후에 공허함이 생각보다 큰 것이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공무원이시죠. 공무원이시고 당연히 이제 처음에 은퇴하니까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료하고 와 이거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100세 시대인데.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카의 도움으로
AI를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이분은 특별히 자신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ESG 관련된 쪽에서 꽤 이제 자문하는 일이라든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뭐 돈을 버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기쁘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사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한 세대이지만 사실 바빠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눈 감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저나 여기 말씀하시는 정 선생님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도전이며 저는 이것을 감히 이제 슈퍼휴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사실 학교에서 요즘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AI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동화도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저도 동화 몇 번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몰입,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죠. 물론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신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집중도 수업의 성과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이제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거 쓸지만 알면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주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선생님의 사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 또 우리 저기 동문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대기업 출신의 임원입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은퇴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AI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이분은 아예 영어로 된 그 책을 AI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책을 써서 그 이 책을 아마존 킨들에 이제 플랫폼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역에서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입니다. 정말 오랜 경험으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이제 전혀 다른 수준의 이전에는 도전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외국어로 된 서적을 뭐 만들어서 외국 그 플랫폼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 있고 이 오 박사님은 굉장히 요즘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럼 자, 다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공식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의 경험과 감성, 또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력 중에서 핵심을 좀 찾아내시고 또 일부 어떻게 AI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역할을 분담할까를 정의한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역량이 증폭되는 것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이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쓰이는 원칙이고 따라서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AI가 이렇게 능력이 결합될 때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했던 사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섯 사람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 사례를 오늘 좀 많이 소개했는데요. 제 사례 같은 것들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진짜 실제 뭐 연습 또는 뭐 뭐랄까 데모 뭐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다른 분들의 사례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 슈퍼휴먼의 로드맵이 뭐냐? 예,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저는 한 AI를 한 6가지 이제 유료로 쓰고 있는데요. 물론 경험한 AI의 숫자는 한 100여 가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하세요. 내가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선택해서 조금씩 사용 빈도를 높이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협업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미 슈퍼휴먼의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여러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 직업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전을 한다면 이제 슈퍼휴먼에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슈퍼휴먼 클럽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러한 실전 AI 활용 워크숍이라든가 또 멘토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또 로드맵도 좀 가르쳐드리고 뭐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증폭시키는 일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슈퍼휴먼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댓글도 좋고 뭐 이런 데다가 이름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좀 제가 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을.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서 요거 QR코드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 댓글 넣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간단하게 뭐한 30초, 한 1분 정도면은 설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설문하시고 그동안에 저는 이제 Q&A, 즉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나와주세요. 아, 소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진짜 슈퍼히먼 맞으시네요. 그 모든 분야에 그렇게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전 노래까지 그렇게 작곡까지 하시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음악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예전에 와인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면모를 또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좀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잠깐 이거를 끄고 하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이제 질문이 있는가 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일단 뭐, 그, 재미난 말씀들 많이 해주셨네요. 작곡하는 곡이 의외로 괜찮았나 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네, 지금 뭐 질문들이 몇 가지 뭐 사전 질문도 있었고 또 네, 지금 질문 오신 것도 있어서 네, 네, 요거 내용이 사실은 뭐 좀 많이 강의하시는 도중에 네. 강, 여기 질문이 보시면 하나가 네, 이경석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네, 하나 보이는데요. 네네, AI 시대 슈퍼휴먼으로 거듭나기 위해 담당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전문 기술, 여기서 담당자는 누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화된 그 전문가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네. 특별한 전문 기술, 능력 또는 업무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건.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분이 어떤 연배에 계신지 또 어떤 지금 이제 수준이신지에 따라서 제가 저 답변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다. 그게 기술이 됐던, 지식이 됐던, 경험이 됐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완전히 뭐 내가 기대하는 뭐 만족스러운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이런 AI를 통해서 정말 슈퍼휴먼처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메시지이니까 먼저 이것에 대한 답은 특별한 전문 기술, 능력, 업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이 뭔가를 먼저 이렇게 리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네. 이제
격려의 말씀드리네. 질문보다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네. 그 자료 같은 거는 제가 우리 그 CNG TV를 통해서 제가 오늘 버전으로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그때 이제 뭐 설문지에다가 뭐 또 답변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 지금 좀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할 일들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 누구나가 좀 고민하고 또 스스로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찾아봐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계속 소통하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뭔가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석규 소장님이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또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방법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앞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드앤 그래픽스에서 심토스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컨퍼런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에는 피지컬 AI 앤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4월 17일에는 소부장 앤 뿌리산업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이번엔 또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해서 여러분들도 참여 기회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캐드앤 그래픽스와 우리 한석희 소장님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캐드앤 그래픽스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저희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또 국장님. 한 가지, 예, 말씀 빠진 있던 것이 거. 우리 네네, 이제 그 사전 질문 네네, 하신 이제 세 분 선생님 거만 네네, 마무리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남대학교의 조아민 선생님 질문은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만의 통찰력과 또 윤리,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슈퍼 휴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나 훈련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사 했는데 그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들 중에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사실 이해하실 만하게 이제 사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 저거 괜찮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일들이 이제 있다면 이제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끔 누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팁을 하나 주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팁을 하나 받으면 앞에 있었던 그 뭐랄까 궁금증들이 쫙 풀리면서 제가 한 단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 이 슈퍼휴먼 클럽 같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배우고 가면 이제 여태까지 막 저거 어떻게 하지? 했었던 궁금증들이 확 풀리는 거죠. 물론 그거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일들이 또 나올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아민 선생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LG에서 이제 이민우 선생님이 주신 질문은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AI의 기술 발전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대체하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설계자, 엔지니어, 뭐 시공인원, 뭐 기획자 이건데요. 김대식 교수님, 여기 없구나. 김대식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면 아주 답이 쫙 나와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유토피아를 그냥 믿을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슈퍼휴먼 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 거는 그 이후에 고민해도 될 것 같고 마지막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은석 선생님 각 요소별 적정 AI 종류와 사례 이거는 조금 제가 이거 AI 한 100가지 써봤다 그러지만 제가 사실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한 20가지밖에 안 돼요. 또 제가 자주 쓰는 건 또 한 6가지밖에 안 돼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제미나이 또 퍼플렉시티, 챗GPT, 캔바 또 뭐 있습니까?
뭐 등등. 저는 뭐 사이다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여러 군데 조금 생소한 것도 쓰고요. 또 작곡하려면은 또 작곡하는 것도 좀 써야 되고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동영상 만들려면 부르 뭐 이런 것도 써요. 그것도 한 1년치 회원 가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다 비용을 지불하셔야지 좋은 성과들을 또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렇게 많은 AI를 다 유료로 쓸 수는 없고 정말 내가 필요한 AI가 뭐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질러 보십시오. 그럼 아마 그렇게 크게 실망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분의 사전 질문까지 답변을 마쳤습니다.